오케이.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원 조합 되겠습니다. 122쪽. 조합.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순서와 관계없이 순서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할 때 이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는 n combination r 첫 글자 c를 써서 나타내고요. 간단히 그냥 ncr이라고 합시다. 우리끼리는 n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순서와 상관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 5명 중에 2명 뽑기니까 5, P, 2가 됐었고요. 계산식은 5 곱하기 4 였다면 5명에서 2명을 택해서 청소 당번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순서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이 5, C,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일단 5명 중에 2명 뽑기니까 5 곱하기 4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A, B 뽑는 것과 B, A 뽑는 것은 똑같은 청소 당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것을 나눠줘야 되고요. 둘을 뽑을 때는 둘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다들 새록새록 나나? 전에 배웠던 것들 됐죠? 이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즉 순서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조합의 성질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합의 성질. 자, 먼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OC 5명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을 때는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일단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런데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있죠? 나눠줘야 됩니다. 3명을 뽑을 때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서연아 이해돼? 식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순열이죠. 10P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뭐예요? 3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다시 여기에서 10P3 그러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10 팩토리얼을 10팩토리얼이면 10부터 1까지의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 근데 19, 8만 남아야 되니까 7부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7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지? 이게 순열을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이제 바꾸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에다가 3 팩토리얼이 분모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n combination r을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 과정이 이렇습니다. 분자를 이렇게 분모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시 NPR이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r 팩토리얼이 분모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서 보시면 10C3을 팩토리얼로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 분자는 10 팩토리얼 오면 되고요. 분모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7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 3 팩토리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자 조합의 성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R이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R이 0이면 좌변은 NC 0이 되는 거고요. NC 0이고요. 우변은 R에 0을 대입하면은 여기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0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 지난 시간에 0 팩토리얼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NC 0은 1이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R이 N이랑 같을 때 R이 N이랑 같으면 좌변은 NC N이 되고요. 똑같아요. 앞뒤 똑같아. 그러면 우변은 요 식의 R 자리에 N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N-N이니까 0 팩토리얼. R 자리에 N을 대입하니까 N 팩토리얼. 분자 N 팩토리얼. 그럼 약분 되고 0 팩토리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1이 나오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에서 앞뒤의 숫자가 똑같으면 1이요. 1이. 결과 1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30C27은 30명이라고 합시다. 30명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27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30명이 있어. 우리 반 30명이 있는데 내가 27명을 초대할 거야. 내 생일 파티에. 상당한 스케일이네요. 30명 중에 27명을 초대를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30명 중에서 3명을 초대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초대하지 않는 3명을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뽑는 경우의 수가 곧 30명 중에 20명을 순서와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30C 27은 뭐와 같다? 30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할 테니까 이걸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똑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수의 합이 이 왼쪽에 있는 수가 나오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 C, R과 같은 것은 N, C, N-R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게 조합의 성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이렇게 살짝 짚고 다음 대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유형 1번 NPR과 NCR의 계산. (847번) 보겠습니다. 대표 847번. NP3이 120. NP3이 120일 때 NC3 더하기 NP2의 값을 구하라. NP3은
n부터 시작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되겠죠. 세 개의 자연수의 곱. 따라서 식은 n, n-1, n-2 고요. 12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120은 5팩토리얼이랑 같은 건데 소인수 12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5, 4니까 3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좌변이 n부터 시작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니까 우변도 이것을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따라서 2의 3제곱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2의 제곱에다가 5에다가 2를 한번 여기다 곱하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4, 5, 6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 n값이 6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n값이 6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 NC3은 NC3, 6C3이 되고요. 그 다음에 6P2가 되겠습니다. N자리에 6 대입. 이렇게. 그러면 6개 중에 3개 택하는 거니까 6, 5, 4. 6부터 시작하는 3개의 자연수곱. 그 다음에 중복되니까 나눠줍니다. 3개를 뽑은 거니까 3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6C는 6P는 6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20 더하기 30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7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848번, 9번 두 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848번, 849번 잠깐. 자, 848번은 다 됐고요. 849번 보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ENP5는 10k 곱하기 ENC5래요. 자, 여기에서 우변 이 컨비네이션을 퍼미테이션스 이 조합을 순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였냐면은 C를 P로 바꿀 때 이거였잖아요. 이거 분모에는 R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분자는 이제 이거를 C를 P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ENC5를 바꿔주니까 분모에는 5 팩토리얼이 들어가고요. 분자는 ENP5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려면 즉 좌우변이 같으려면 ENP5 여기 ENP5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10K랑 5팩토리얼이랑 약분이 돼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K는 5팩토리얼이랑 같으면 된다. 따라서 5팩토리얼은 120이니까 K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다음 유형 2번 증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카나다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좌변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다시 한번 쓸게요. R 곱하기 N, C, R은 이거를 다 팩토리얼로 바꿔버릴 겁니다. 팩토리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R 곱하기 NCR을 팩토리얼로 바꿔버리면 일단은 익숙치 않으니까 순서 여기 분모는 방금 전에 했던 거 R 팩토리얼이고요. 분자는 N, P,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R 곱하기 NPR이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 분모에 R 팩토리얼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구나. 잠깐만. R 곱하기 지금 저 우변을 정리를 하고 있구나. 네, 잘못 봤다. 쏘리. 우변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우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변 N 곱하기 N-1 CR-1은 N 곱하기 이걸 다시 한번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분모는 R-1 팩토리얼, 분자는 이거를 P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P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N-1 PR-1을 분자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N-1에서 R-1을 빼면 N-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N-R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에 R-1 팩토리얼이 옆에 곱해져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칸 채워보면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R-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가에는 N-R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N-R 팩토리얼. 그러면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R-1 분모에 R-1 팩토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N-R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요. 분자를 보면 N-1 팩토리얼이면은 N-1 팩토리얼이면은 N-1부터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입니다. 1까지.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n이 곱해져 있어요. 여기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n부터 1까지의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니까 n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n 팩토리얼. 이렇게. n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나의 n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이게 R 곱하기 다 이렇게 돼 있고 n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n-r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r을 곱했으니까 r-1 팩토리얼 r을 곱하면 r 팩토리얼이 되니까 이렇게 r 팩토리얼로 바꿔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이거 없어지고 R-1 팩토리얼이 되니까 따라서 다에 들어갈 식은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은 R 곱하기 여기에서 이게 n- 이렇게 되니까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니까 얘가 n, c, r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NCR. 여기서 NCR이 R팩분의 NPR이니까 NPR을 다시 고치면 N팩 곱하기 N-R팩이니까 그치? 요게 NPR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CR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변이 R 곱하기 NCR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카나다에 들어갈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바꾸는 게 포인트. 85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2번 풀어보세요. 잠깐 끊을게요. 852번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 마찬가지로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과 같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전부 다 바꿔버릴 거예요. 여기 옆에다 살짝 공식을 써놨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NCR은 분자는 요거 앞에 거 N 팩토리얼, 분모에는 요거 R 팩토리얼 하나 들어가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N-R 팩토리얼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그대로 자 얘는 분자는 왼쪽에는 N-1 팩토리얼, 분모에는 여기 오른쪽에는 R 팩토리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뺀 거 N-R-1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에는 왼쪽에 있는 거 N-1 팩토리얼 전부 다 팩토리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모에는 오른쪽에 있는 R-1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에 뺀 거 N-1에서 R-1을 빼면 N-R이 되겠죠. N-R 팩토리얼 이렇게 전부 다 팩토리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N-1 CR N-1 됐고요. 그러면 R팩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풀이에서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분수의 덧셈이니까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야 돼. 분모를 이제 똑같게 만들어 보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분모 R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요. 이거를 얘와 같이 N-R 팩토리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N-R-1 팩토리얼은 N-R-1부터 시작하는 일씩 줄어드는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에요. 1까지. N-R-2, N-R-3, 점점점 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N-R 팩토리얼은 N-R부터 1씩 줄어드는 거니까 N-R-1, N-R-2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비교하면은 아래가 위에보다 여기 하나 더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분자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N-R을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 N-R을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R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분수식 마찬가지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여기 분모가 이거면 여기도 분모가 얘랑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R-1 팩토리얼을 R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전과 동일하죠. R 팩토리얼은 R 그 다음에 R부터 시작하는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니까 1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R-1 팩토리얼은 R-1부터 1씩 줄어드는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r-1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고치려면은 r을 하나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에서 r-1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고치기 위해서 분모에 r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r을 하나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두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똑같아졌죠?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하나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r팩 곱하기 n-r팩 이렇게 되고요. 다음 분자는 둘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n-1 팩토리얼이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n-1 팩토리얼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n-1 팩토리얼로 묶으면 앞에는 n-r 뒤에는 플러스 r 이렇게 남게 돼서 동류항 계산하면 뿅뿅 없어지네요. r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모는 r팩 n-r 팩 분자는 n 곱하기 n-1 팩이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n-1 팩에다가 n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요 모양은 뭐다? 요 모양은 n, c, r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얘를 팩토리얼로 고칠 때 분자는 n팩, 분모에 r팩 집어넣고 n-r팩 집어넣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n-r이 되겠죠? 요게 가. 그 다음 나에 들어갈 식은 r이 되겠죠? 요게 나.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식은 요거죠, 요거. n-r 플러스 r이니까 n이 되겠죠. 요게 다에 들어갈 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할 때 전부 다 팩토리얼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유형 3번 실제로 조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853번. 남자 5, 여자 5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남자 5, 여자 5. 3명을 뽑을 때 모두 같은 경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모두 남자인 경우니까 남자 5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 5, C, 3이 되겠고요. 5, C, 3은 뭐로 바꿀 수 있다? 5, C, 5에서 3을 뺀 2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5, C, 2의 계산은 5명 중에 2명이니까 5 곱하기 4. 순서 상관없으니까 중복되는 거 나눠주는데 2명을 뽑을 때는 2명을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모두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식은 똑같이 5명씩 있으니까 5명 중에 여자 5명 중에 여자 3명을 뽑으면 되니까 5C3, 5C2랑 똑같으니까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남자만 뽑는 경우, 모두 여자만 뽑는 경우에서 최종적으로는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854번 정리됐으면 854번 풀어주세요. 잠깐 끊을게요. 자, 854번 풀이해볼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두 수의 합이 짝수이려면 첫 번째는 둘 다 짝짝. 그러니까 짝수를 2장 뽑아서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짝수는 1부터 9까지의 9개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2, 4, 6, 8, 4장 있으니까 4장 중에서 2장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장 중에 순서와 상관없이 2장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4C2가 되겠지요. 4C2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6가지. 다음 두 번째는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가 나오게 됩니다. 홀수 더하기 홀수 해도 짝수가 나오죠. 따라서 홀수 1, 3, 5, 7, 9 5장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더하면 됩니다. 5장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2장을 뽑는 거니까 5C2가 되죠. 5C2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1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죠. 16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16가지. 다음 자 유형 4번 볼게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857번 봅시다. 857번 동아리회 모집에 태우와 재우를 포함한 10명이 지원하였다. 태우와 재우 포함 10명. 그때 5명을 뽑을 때 태우와 재우 중 1명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5명 뽑을 때 1명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태우만 뽑히는 경우입니다. 태우만 뽑힌다는 얘기는 태우는 뽑히고 재우는 안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우는 뽑히는 경우니까 태우를 뽑아 놓습니다. 재우는 안 뽑히는 경우니까 재우는 제외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2명 제외했으니까 총 몇 명이 남았어요? 8명.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됩니까? 태우는 이미 뽑아놨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은 이미 뽑아놨어. 그러니까 4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8명 중에 4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식은 8C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4, 3, 2, 1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4, 2, 8 그 다음에 3이랑 6 약분 2, 5, 10이니까 10 곱하기 7 하면 70 이렇게 7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반대로 1명만 뽑힌다고 그랬으니까 태우가 안 뽑히고 재우는 뽑히고 그러면 식은 똑같죠. 8C4 똑같이. 그럼 또 답은 70까지. 최종적인 답은 70 더하기 70 해서 14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진짜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정리가 되셨으면 그 밑에 858번 풀어주세요. 잠깐 끊을게요. 858번 볼게요. 답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집합 A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첫 번째, 원소의 개수는 4개랍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원소가 8이래요. 가장 큰 원소 8. 따라서 자, 전체 집합의 원소 1부터 10까지가 있을 때 첫 번째 조건, 자, 요거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조건, 가장 큰 원소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8은 있어야 되고요. 90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다음.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만 더 뽑아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8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원소 8 조건 이용해서 8 무조건 들어가고 90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더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식은 7개 중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3개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맞죠? 8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7C3이니까 7, 6, 5 나누기 3, 2, 1이니까 약분해서 3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35.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또 중요한 유형 나옵니다. 적어도가 들어가는 경우. 860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했죠. 적어도 한번 일어난다. A가 적어도 한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는 겁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도 일단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6장 중에서 2장을 먼저 뽑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2개 뽑기. 6시 2. 따라서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5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다음 여기에서 짝수가 한 장, 적어도 한 장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짝수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짝수가 뽑히지 않는다. 즉 모두 홀수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모두 홀수가 뽑히는 경우니까 1부터 6까지의 홀수면 1, 3, 5. 그 중에 2장이 모두 홀수니까 1, 3, 5 중에 2장 뽑는 경우의 수니까 3장 중에 2장 뽑기 3C2. 따라서 3C2는 3C1과 같죠. 그러면 3장 중에 1장 뽑는 경우의 수니까 3이 되겠습니다. 3.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모든 경우 수 6장 중에서 2장 뽑는 15가지의 경우에서 모두 홀수만 뽑는 3가지 경우의 수를 뺀 1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2가 되겠고요. 861번 풀어주세요. 잠깐 끊을게요. 오케이. 자, 다음 유형 6번 보겠습니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대표 864번. 혜진이와 승원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혜진이와 승원이를 모두 포함하고요.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일단 혜진이, 승원이를 포함 8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혜진이와 승원이가 모두 뽑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자, 혜진이와 승원이를 먼저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 남는 인원은 6명. 그 중에서 5명 뽑는다 그랬는데 2명 뽑아놨으니까 더 뽑아야 되는 인원은 3명. 따라서 첫 번째 8명 중 혜진이와 승원이가 모두 뽑히는 경우의 수는 8명 중 포함, 혜진이, 승원이 포함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혜진이와 승원이를 먼저 뽑아놔. 그럼 남은 6명 중에 3명을 더 뽑으면 되니까 6시 3이 되겠습니다. 6시 3이니까 6, 5, 4 나누기 3, 2, 1이니까
20까지. 첫 번째 20까지. 다음 두 번째.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혜진이와 승원이가 이웃한대. 혜진이와 승원이가 이웃한다 했으니까 두 번째는 혜진이와 승원이를 붙여놔. 이웃해야 되니까 그 하나라고 간주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머지 학생들이 4명, 사람이 4명이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5명, 3명이 있는 거죠.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넷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한 덩어리 하나로 간주해서 따라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니까 4, 3, 2, 1,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혜진이와 승원이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혜진이와 승원이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2명이니까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이 되겠죠. 2가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혜진이, 승원이 포함해서 5명 뽑는 경우의 수 20가지에다가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4가지에다가 혜진이와 승원이를 다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 48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응? 아니지, 960이지? 960. 9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으면 865번을 풀어주세요. 865번. 잠깐 끊을게요. 865번 볼게요. 과일 5가지와 야채 3가지 중에서 3개의 과일과 2개의 야채를 택하여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일 5개 중에서 과일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과일 5개 중에 3개니까 5, C, 3이고요. 이것은 5, C, 2와 같으니까 5, C로 계산. 그러면 식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0. 마찬가지 야채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3, C, 2고요. 이것은 3, C, 1과 같으니까 3가지. 따라서 과일과 야채를 3개씩 2개씩 뽑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일렬로 진열하면 되는 거니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되겠죠. 120. 뽑는 거 30, 나열하는 거 120.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뽑고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120. 360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3600. 오케이. 자, 하나 더 갑시다. 유형 7번, 8번 두 개만 더 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868번 직선의 개수 구하기.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대요. 8개의 점이 이렇게. 그때 주어진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일단 이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2개를 뽑아서 연결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직선이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8개 중에 2개 뽑기니까 8, C, 2가 되겠습니다. 그럼 8, C, 2니까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28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872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의 개수래. 정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칠각형의 대각선 수. 그럼 일단 자, 정칠각형이니까 점이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연결. 따라서 7개 중에 2개 뽑기니까 7C2가 되겠고요. 이 7개 중에 2개에는 뭐가 있냐면 변도 포함이죠. 그럼 정칠각, 칠각형이니까 변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7C2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7. 그러면 7, 3, 21. 21 빼기 7이니까 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밑에 69번과 73번을 풀어주시고요. 먼저 푸는 대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을게요. 개수 구하기 해보겠습니다. 87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8개의 점이 있을 때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8개 중에 3개 뽑기니까 8C3이 되겠죠. 그러면 8, 7, 6, 3, 2, 1이니까 8, 7, 56. 5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점들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56개가 이 삼각형의 개수가 될 텐데 지금 보면은 한 직선 위에 점이 1, 2, 3, 4,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을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 삼각형의 개수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4개의 점에서 3개를 뽑아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4개의 점 중 3개의 점 구하기니까 3개의 점 뽑기니까 4C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C 1과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해주면 돼.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56에서 4를 빼니까 답은 52개가 되겠습니다. 52개의 삼각형이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876번 풀어주세요. 876번 잠깐 끊을게요. 자, 다음 10번 사각형의 개수 구하기 보겠습니다. 878번.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 2개 뽑고요. 이거 2개 뽑으면 이렇게 뿅뿅뿅뿅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가로 직선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세로 직선 6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그대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4C2 곱하기 6C2가 되겠습니다. 4개 중에 2개 뽑기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6C2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6 곱하기 15 그래서 총 90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879번 풀어주세요. 879. 잠깐 끊을게요. 자, 봅시다. 879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위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려면 이런 게 이제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 되려면 이 직선 위에서 2개의 점을 뽑아야 되고요. 이 직선 위에서 2개의 점을 뽑아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개의 점이 있는 이 직선 위에서 2개를 뽑아. 4개 중에 2개 뽑기니까 4C2가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3개가 이 직선이 있으니까 이 3개 중에 2개를 뽑아. 이렇게. 그러면 4C2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3C2는 3C1과 같으니까 3 이렇게 따라서 6 곱하기 3 그래서 18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1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형 11번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같이 풀어볼 텐데 먼저 123쪽으로 다시 살짝 넘어와서 123쪽으로 넘어와서 8-3번 문제를 봐주세요. 제 밑에 843, 4, 5번 서로 다른 책 9권을 세 묶음으로 나눈대요. 세 묶음으로. 그때 첫 번째 9권을 첫 번째 4권, 3권, 2권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 이 건수가 다르죠. 4, 3, 2로 나누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9권 중에서 4권을 먼저 뽑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9, C, 4가 되겠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5권이 남았으니까 5권 중에 3권을 뽑습니다. 5, C, 3. 그러면 이제 2권 남았으니까 2권 중에 2권을 뽑으면 되죠. 2, C, 2. 이해되죠? 간단히 이렇게 그냥 나타내 주면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를 때, 수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9C 4니까 9, 8, 7, 6, 4, 3, 2, 1. 5C 3은 5C 2랑 같으니까 5, 4 나누기 2 곱하기 1. 2C2는 1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2 하면은 8. 그 다음에 3하고 6 약분하면 2. 그러면 9, 8, 72, 144 곱하기 10. 따라서 144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이 뭐가 잘못되지? 97, 63. 63 곱하기 2. 63 곱하기 126. 쏘리 126. 126에다가 19 곱하니까 126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5권 2권 2권으로. 다섯 권, 2권으로 묶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를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똑같아요. 9권 중에 5권이니까 9C5 곱하기 그 다음 4권 중에 2권이니까 4C2 곱하기 2권 중에 2권이니까 2C2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으면은
여기에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조를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식은 9C5니까 9C4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9876 431 그 다음 4C2 그 다음에 2C2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9C4가 아까 126이었죠. 126 그 다음에 여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3이 되니까 38 236 7 3 37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권으로 나눌 때 이렇게 조를 짤 때는 일단 처음 식은 똑같아요. 9개 중에 3개, 남아있는 6개 중에 3개, 남아있는 3개 중에 3개. 근데 3, 3, 3 전부 다 똑같죠? 중복되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3개가 중복될 때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이 되니까 30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식은 이렇게 이렇게 3이 6이니까 여기 6이랑 약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3, 2, 4 이렇게 약분 그 다음 다시 3, 2 이렇게 약분 해서 계산을 하면 4, 7, 28 곱하기 5, 20 28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수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눠줘야 되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형 11번, 882번이에요. 서로 다른 8개의 구수를 4개씩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5개, 3개의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첫 번째, 4개로 나누는 경우니까 8C4 곱하기 4C4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200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C4는 8765 나누기 4321 4C4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돼서 428 약분되고요. 3하고 6 약분되고요. 그러면 7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4개는 35. A가 35. 다음 두 번째 5개, 3개. 처음에 5개, 8개 중에 5개니까 8C5. 3개 중에 3개니까 3C3. 그러면 8C5는 8C3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3C3은 1. 8C3이니까 876, 321 곱하기 1이니까 답은 87, 5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5, B는 56이니까 B 빼기 A는 2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883번 풀어주세요. 정리됐으면 883번 끊었다 할게요.
자, 88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이 진행해 볼게요. 여자 4명, 남자 8명, 총 12명을 6명씩 2개 조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접근을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제외할 거예요.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거니까 여학생이 모두 한 조에 포함되는 경우. 여학생이 모두 한 조에, 한 개 조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뭐예요? 여학생이 한 개 조에 몰리지 않는 경우, 즉 두 개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남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12명을 6으로 나누는 경우니까 12C6 곱하기 6C6 그런데 66 똑같으니까 200분의 1을 곱해줍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서 여학생이 모두 한 개 조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줍니다. 여학생이 모두 한 개 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6명이잖아. 그 6명 남자 6명 여자 4명은 여기다 놓고 남자 8명 중에서 2명만 뽑아가지고 여자 4명 있는데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남자 8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2명을 여학생 4명 있는 조에 넣었어. 그러면 여자 4명이 모두 한 조에 몰렸죠. 거기에다가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남자 6명을 한 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2C6이니까 여기다 계산합시다. 12, 11, 19,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 다음에 6이니까 6, 5, 4, 3, 1 이렇게 계산하면은 6, 2, 12 그 다음에 5하고 10 약분되고 4하고 8 약분되고요. 3하고 9 약분되죠.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11, 7, 그 다음에 2, 3, 6, 12, 12, 11, 7 이렇게 남겠네요. 12, 11, 7 너무 큰데? 그러면 12, 12, 7이면 462가 나온대요. 응? 462. 462. 약분이 뭔가 잘못됐나? 6, 2, 12. 그 다음에 5, 약분되면 2, 4, 약분되면 2, 3, 약분되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 12, 7. 숫자 더 큰데? 여기 2팩 빠졌네. 2팩.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됐네요. 그러면 434가 나오고요. 요게 434 빼기 얘를 계산을 하면 8C2면은 8, 7 나누기 2니까 4, 7, 28이 되겠죠. 28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406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34가 아니라 462. 462.
462에서 28을 빼니까 답은 434. 맞죠? 답은 4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형 12번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하는 형태를 이제 조를 나누는 걸 이제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까지 할 건데요. 자,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되어 있다. 미란, 수연, 민규 중에서 2사람은 2개의 활동을, 나머지 1사람은 1개의 활동을 하려고 한다. 모두 서로 다른 체험활동을 한다고 할 때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5가지가 있대. 5가지. 885. 5가지를 3사람이죠. 미란, 수현, 민규. 미란, 수현, 민규가 3사람이 나누어서 할 텐데 각각 2개, 2개, 1개래요. 2개, 2개, 1개. 그랬을 때 모두 다른 체험을 한다고 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체험활동 5가지를 2개, 2개, 1개로 분할을 해줍니다. 5개를 2개, 2개, 1개로 분할. 그러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2개니까 5C2. 그럼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니까 3C2.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 중에 하나니까 1C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2개, 2개 중복되니까 2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5개를 2개, 2개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3C2는 3C1이니까 3. 1C1은 1. 그 다음에 20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체험활동을 2개, 2개 하나 세 묶음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15가지가 나왔고요. 다음,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3사람한테 이렇게 슈르륵 뿌리는 겁니다. 3사람한테 쭈르륵 나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3사람한테 이 3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분할하는 것 15가지. 그것을 3명한테 분배하는 것 6가지. 그래서 총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분할한 다음에 다시 분배해 준 형태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886번을 풀어주세요. 886 잠깐 끊을게요. 자, 886번 보겠습니다. 어른 7, 어른 2명을 3명씩 ABC 3개조로 나눌 때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886 어린이 둘 여기다 놓고요. 어른 하나를 여기에다가 해서 1개조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른 6명을 어른 셋 이렇게 해서 3개 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른 7명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른 7명을 133으로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어른 7명을 133. 어른 7명을 133. 331 다 똑같죠? 133으로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7명을 133으로 분할하니까 처음에 1명, 7명 중에 1명 71 곱하기 6명 중에 3명 63 곱하기 3명 중에 3명 33 곱하기 3 겹치는 거 2개 있으니까 둘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00분의 1
이렇게 하면 1, 3, 3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7C1은 7. 6C 3이니까 6, 5, 4, 3, 2, 1. 3C 3은 1이고요. 200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3이 6. 약분하면 5, 4, 20. 20이랑 2분의 1 곱하면 10. 10에다 7 곱하니까 70. 그래서 분할하는 133으로 어른을 133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70. 그 1에다가 어린이 2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70까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 이 세 개 조를 배정하면 되는 거니까 A조, B조, C조로 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슉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세조를 분배 3팩토리얼 6가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분할하는 거 70가지, 분배하는 거 6가지. 그래서 4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른 7명을 133으로 분할 70가지. 그런 다음에 A조, B조, C조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세 개 조를. 따라서 분배해 주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6. 그래서 곱하면 답은 420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2개 남았습니다. 130쪽에 함수의 개수 구하기. 대표 문제 889번 보겠습니다.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자 x 1, 2, 3, 4, 5, 6 y 1, 2, 3, 4, 5, 6, 7, 8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F1은 3이래요. F1은 3. 다음 F4는 5. F4는 5. 그 다음에 F1, F2, F3의 크기 관계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F4, F5, F6의 크기 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봅시다. 먼저 F1보다 F2가 커야 되고 F2보다 F3이 커야 되는데 자, F1의 값은 3이니까 F1이랑 F3은 3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3보다 큰 5개의 숫자 중에다 두 개를 대응시키면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뽑아. 5개, 4, 5, 6, 7, 8, 5개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5, C, 2. 이게 왜 순서가 상관이 없냐면 이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4, 5, 6, 7, 8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6하고 8 이렇게 뽑기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게 F3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작은 게 F2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구하기가 되니까 5C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서 1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F4, F5, F6의 크기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근데 F4의 값이 5라고 했으니까 F5와 F6의 값은 5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5보다 작은 수 1, 2, 3, 4 4개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뽑기만 하면은 두 개 중에 큰 게 F5, 작은 게 F6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에서 3에 다른 게 3으로 간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4개의 숫자 중에 2개, 순서에 상관없이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C, 2가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10 곱하기 6. 그래서 60개의 함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 함수의 개수 구하기 유형. 정리가 됐으면 890번. 890번 풀어주세요. 잠깐 끊었다 할게요. 90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f1의 값은 5 이상이고요. 나 x1과 x2가 모두 집합 x의 원소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 값은 fx1이 fx2보다 크다. 자, 일단 f1이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5 이상이니까 5, 6, 7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접근을 하면 돼요. 먼저 f1이 5인 경우입니다. f1이 5면은 그림을 한 번만 그려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고 했으니까 f1이 5 이렇게 되면은 나 조건에 의하여 나머지의 함수값은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5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5보다 작은 수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3개를 뽑기만 하면 이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연결을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중에 3개를 1, 2, 3을 이렇게 뽑으면 F2가 이 나머지 중에서 제일 큰 3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2, 4가 1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뽑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F1이 5일 때는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 관계없이 경우의 수는 4C3 4C1과 같으니까 4가지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F1의 값이 6이면 F1의 값이 6이면은 F1의 값이 6이면 나머지 F2, F3, F4의 값은 1, 2, 3, 4, 5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이제 크기 관계대로 연결이 되면 되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따라서 5, C, 3 이니까 5C2 따라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일 때 F1이 7이면 1이 7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숫자가 1부터 6까지 6개가 있겠죠?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은 크기 순서대로 쭈루룩 연결이 되기 때문에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는 6개 중에 3개 뽑기 6C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5, 4 나누기 3, 2, 1이니까 20 되겠죠. 최종적인 답은 4, 10, 20을 더한 3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리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유형 대진표 작성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92번 볼게요. 7명의 프로게이머가 참가한 대표 선발전 대진표가 다음과 그림과 같습니다. 그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7명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가 다르죠. 조건이 다르니까 일단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쪽에 나머지 4명을 이쪽에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명을 3명, 4명으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첫 번째 7C3 곱하기 남아있는 4명을 이쪽에다가 채우면 되니까 4C4 해서 경우의 수는 7, 6, 5, 3, 2, 1 곱하기 1 해서 35가지. 그러면 자, 다시 이쪽을 볼까요? 이쪽에서 3명을 다시 1명, 2명으로 다시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3명을 1명, 2명으로 분할한다. 3명을 1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3C1 곱하기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이니까 2C2 해서 3 곱하기 1 해서 3. 그러니까 얘는 뭐와 똑같냐면은 지금 3명, 이쪽 3명, 4명으로 나눴잖아. 이 중에서 얘를 뭐라고 해요? 이 전문용어로 부전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전승으로 올라갈 팀을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팀 중에서.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3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3가지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아예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오른쪽에 분할된 4명을 다시 둘로 분할합니다. 4명을 둘로. 그러니까 4C2 곱하기 2C2 둘이니까 같죠? 중복되니까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4C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2C2는 1. 200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35. 그 다음에 왼쪽에서 다시 하나 둘로 분할. 오른쪽에서 둘로 분할. 이렇게 곱하면 답은 3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89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3번. 잠깐 끊을게요.